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하루 권장 섭취 기준의 단백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음식으로 알려드렸어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 이만큼 이상은 해로울 수 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단백식이가 당뇨병 위험성 높인다고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때 소개해드렸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권장 섭취량, RDI가 권장 섭취량이고요. 권장 섭취량을 보면 체중당 0.8g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고요. 이 EAR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평균 필요량이에요.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됩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IOM에서 제정한 게 10에서 35%, 열량의 10에서 35%라고 하는데 이 IOM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stitute of Medicine이라고 미국 의학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국립과학 아카데미 산하에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정한 이 열량 대비했을 때 10에서 35%, 이 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단백질 상한 섭취량은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열량 대비했을 땐 이 10에서 35%, 하루 열량 대비 10에서 35%라는 이 기준이 하나 있고, 또 체중당 기준으로 봤을 때 2g, 체중당 2g이라는 기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열량 기준으로 하면 35%까지잖아요. 그리고 체중당 g으로 따지면 2g까지인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70kg의 남자 기준으로 하루 열량이 2200kcal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일일 에너지에 일일 필요한 열량의 10%일 때는 0.77 이렇게 되는데요. 35%를 계산을 하면 2.86g/kg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5%를 적용했을 때 이 상한치, 그램 체중으로 따졌을 때 해당하는 이 상한치, 이걸 완전 훨씬 더 넘어버리게 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여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한번 보고 넘어가실 부분은 그러면 왜 이렇게 넓게 정했냐? 10에서 30% 넓은 것 같다. 그거는 근육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 권장량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더 필요가 없어요. 단백질량은 근육을 유지할 만큼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뭐 포도당의 형태로 전환되고 또 나중에 지방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이 35%에 해당하는 양, 이게 거의 뭐 2g 이상 넘어가는 양인데 이쪽에 훨씬 넘어가는 양이죠. 이게 있는 이유는 근육량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허용 범위로 산출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육량 많은 분들은 운동선수들이겠죠. 특히 운동선수분들은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단백질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 상한 섭취량은 체중당 2g 이상, 하루 열량의 35% 이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방송 끝난 것 같아서 좋아하고 계실 분들은 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은 사실 교과서적인 기준이에요. 교과서는 그런데 제 방송은 근거 중심의 의학 정보잖아요. 그러면 근거에 따랐을 때는 어느 정도부터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단백질 관련한 고단백이랑 당뇨병 관련해서 올려드린 컨텐츠에서 보면은 고단백 시기가 하루 열량 대비 대략 30%로 짜여졌던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0%도 안 좋은 거 아니야? 35%까지 가기도 전에 30%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뭐 20% 이상이면은 당뇨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그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그럼 20%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말 안 좋은 건지, 그 안 좋은 포인트가 아마 20%에서 30%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부터 조금 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건지, 그거를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이 문구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요. 여기서 이제 20% 이상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분석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논문이 바로 그 근거 자료인데요. 이 논문의 결과를 보시면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군을 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군을 5개, 1에서부터 5까지 5개로 나눴고, 가장 적게 먹는 군이랑 많이 먹는 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군을 나눴는데 가장 많이 먹는 군의 단백질 섭취량의 중앙값이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나쁘게 결과가 나온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해석할 때는 20% 이상이면 나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이전 동영상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최적 섭취 비율에서 그 최적 섭취 비율, 사망률이 가장 낮아지는 최적 섭취 비율, 그 연구에서 보면은 단백질은 20%가 최적 섭취 비율이거든요. 아니, 이게 최적 섭취 비율인데 왜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을 20%로 잘라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많이 먹는 사람들을 30% 이상으로 잡았으면 참 해석하기 편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쵸? 이런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연구 방법 때문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는 단백질 섭취량의 분포입니다. 이 연구는 방금 보여드린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서 가져왔어요. 다른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인구의 분포, 피험자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이 구간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하루 에너지의 10에서 20%로 하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죠. 그리고 뭐 10% 미만, 8% 미만은 진짜 적고 30% 이상도 진짜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어, 연구는 그룹을 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그룹만 보더라도 이렇게 자르면 한 8%로 자르고 한 30%로 자르면 피험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제 등분을 하는 거예요. 전체 피험자 수를 같은 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점을 20개를 찍어놨어요. 20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 하나하나가 피험자, 사람 수라고 생각하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그룹.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그룹.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건 무슨 값이냐, 뭐냐면 중앙값. 중앙값은 각 그룹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그룹, 5명씩 그룹이 있으니까 가장 가운데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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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게 중앙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은 가장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군의 중앙값이 20% 가까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이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20%가 아니라 20%는 굉장히 건강한 수치라고, 건강한 범위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 범위라서 사실은 이제 20% 넘어가는 이 그룹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그룹이 궁금한데 연구 방법상 이렇게 등분을 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쪽에 안쪽에 있는 20보다 20 가까이에 있는 이 건강한 그룹의 데이터도 일정 부분 포함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20% 이상일 때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기술은 했지만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딱 20%를 찝어서 나쁘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량이 정말 얼마가 넘어갈 때 나쁜 것 같은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그래프는 사망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Y축이 사망률이고요. X축이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률이 떨어졌다가 가장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죠. 이거를 보실 때 이 점선이 있잖아요. 점선이 빨간 줄 여기는 0점 기준으로 아래 위로 있잖아요. 다른 방향에 있으면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같은 방향에. 그래서 이 구간은 한 12%보다 낮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구간, 요 구간 한 12%부터 한 25%요 구간까지는 점선이 또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떨어진다.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망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이상부터는 이 점선이 양쪽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아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트렌드를 봤을 때 이 구간은 여기는 확실히 사망률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여기는 확실히 사망률이 올라가는 구간인데 얘는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좋지는 않은 거죠. 이를테면은 이 구간 넘어갔을 때 여기 넘어갔을 때 단백질 섭취가 많아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시점으로 이 점선이 이렇게 0을 넘는 거를 보고서 여기부터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이 그 지점이 어디인 것 같냐. 해서 찾아보면 저는 대략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 여기 한 27%? 요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0%까지는 아주 최적 구간, 아주 건강한 양인데 27% 넘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를 찾았습니다. 이 연구는 전체 그리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에 따라서 모든 원인의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암성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 결과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전체 단백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동물성 단백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모든 원인 사망률. 모든
모든 원인 사망률, 여기가 심혈관 사망률, 가장 밑에가 암 사망률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축은 이쪽에 아래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단백질 섭취량이 단백질 하루 섭취량이 열량 대비 몇 %인지를 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BMJ라는 굉장히 신뢰도 있는 좋은 저널에서 여기 오타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 2가 아니라 20이에요. 맥락상 20입니다. 20. 네. 자, 그러면 선을 또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전체 사망률 보면요. 모든 원인 사망률, 요 그래프 보시면 사망률이 최저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옵니다. 그쵸? 여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줄을 한번 딱 그어보면 줄을 딱 바르게 그어보면 대략 18%, 전체 열량의 한 18% 정도에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낮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여기 20%까지는 신뢰도 구간이 같은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까지는 아직 낮은 거예요. 사망률 낮추는 구간이고요. 그거 지나가면은 신뢰도 구간이 벌어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약간 사망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그 위험비, 이제 위험도라고 하거든요. 위험도가 여기서 1을 넘었어요. 1을 넘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서는 트렌드가 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트렌드를 보면은 정말 나빠지는 것 같은 그 범위가 어디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저는 25%, 25%이 그래프에서는 아까 연구에서는 한 27%였던 것 같고, 이 연구는 한 25%. 25% 넘어가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 비율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 가장 좋은 비율이 여기 또 요거 X축은 요 아래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이 사망률을 줄여주는 가장 최적 구간은 여기까지잖아요. 또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한, 하루 열량의 10%인가 한 9%?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 되는 것 같고, 제일 좋은 수치는, 제일 좋은 구간은 한 7, 8%, 7, 8% 정도를, 하루 열량의 7, 8%를 동물성 단백질로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식물성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망률을 보면은 제일 좋은 데는 여기인 것 같잖아요. 여기서 선을 딱 그어보면은 8%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도 동물성도 제일 좋은 수치가 8%고, 식물성도 제일 좋은 수치가 8%고, 그래서, 그냥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을 1대1로 비율을 해가지고, 1일 열량의 8%씩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1일 열량의 16%를 단백질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20%보다 살짝 떨어지게 되는데, 뭐 16%이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럼 혹시 뭐 20%까지 한다면 최소한 1대1 비율이 제일 좋지는 않을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1대1이 제일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네, 오늘 단백질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하루 체중당 2g 이상, 그리고 열량의 35% 이상이 상한 섭취량이고요. 아까 분석해드린 논문 자료를 보면은 그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하루 열량의 25%부터는 좀 주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고단백 시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당뇨병 위험성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 질환 위험성도 높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단백질 파우더 관련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